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부쩍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식량 안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진핑의 제1호 문건도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이 삼농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식량 안보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중국 국무원이 식량 안보를 지키고 대규모 빈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곡물 생산량을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고 지방정부와 농촌 공동체에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1호 문서에서도 2024년 국가 곡물 생산량이 6억 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1호 문건은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하고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합동으로 해마다 가장 먼저 하다라는 정책 문서인데 이 중국 지도부가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대내외의 의중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1호 문건의 핵심 과제는 첫째 식량 안보, 두 번째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그리고 향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향촌 건설의 수준 제고 등으로 이 농업, 농촌, 농민 관련 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평론가인 구원민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농민들이 대규모로 농지를 포기한 예가 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가 중국 지도부의 주요 관심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민은 이어서 올해 1호 문건에서 식량 안보가 다시 한번 언급된 것은 농촌의 곡물 생산량 확보가 당국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2020년 11월 젊은 이주 노동자들의 도시로의 대량 강제 이주에 따른 극심한 빈곤을 해소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원민은 1호 문건에서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농촌이 극심한 빈곤의 길로 가고 있으며 이런 참혹한 현실이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민은 또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면서 공무원의 임금조차 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제 자국민을 돌볼 돈조차 없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의 식량 부족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시조카 대학의 양하잉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덩샤오핑의 친구였던 천위인은 중국인은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중국 인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 중앙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양하잉 교수는 이어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그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곡창지대 식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상승하는데 이 농촌에서의 수입으로는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와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농민공들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도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도시행으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시진핑이 원하는 식량 증산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농민공들이 농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지만 이미 농촌 생활에 질린 이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려는 이른바 하방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에는 청년들이 꿈쩍 않고 있어서 시진핑 정부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원민은 농부들은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스스로 먹을 식량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분 세습은 중국의 해결난망한 골칫거리입니다. 국민소득이 1만 불인데 벌써 초저출산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정해지는 후커, 그러니까 호적 때문인데 이 후커는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바뀌지 않고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 후커를 가진 청년들은 낙후된 자기 동네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그 수는 4억 명에서 6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도시 후커를 가진 이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중국 산업화에 기여했지만 이들의 후커우가 농촌인 탓에 온갖 불평등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문제는 이 후커우가 도시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까지 대대로 세습되면서 불평등의 족쇄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 자식 모두 거주 도시 지역의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보험, 사회복지 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이 주택 같은 부동산 구매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자신의 후커우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의문거리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지난해 12월 26일 값싼 노동력이 중국 제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농업은 거의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곡물 재배에 필요한 인건비와 토지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예를 들어서 밀은 1에이커당 1000위안에 육박하는 반면에 미국은 318위안에 불과해서 3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글로벌 식량 및 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이틀린 웰시는 중국은 당분간 식량 수요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역에 계속 의존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식량 소비 구조가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선호하고 있지만 중국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량 문제가 중국만 부각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노르웨이 같은 이런 부유한 국가들도 모든 식량이 다 자급자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량이 자급자족이란 형식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식량 안보를 말하면서 자급자족을 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식량의 무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진영 국가에서 식량을 무기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가 되려 석유와 곡물의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위협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식량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당하면서 식량의 자유로운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일본 또는 필리핀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진영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게 될 터인데 시진핑의 중국은 이런 취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면 할수록 또 갑자기 옥수수나 콩과 식물들의 수입량을 태풍 들리면서 식량 비축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식량을 얼마나 자급자족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9년 연속 곡물 풍작을 기록했고 시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이 개최한 식량 안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곡물 및 자재비축국 국장 콩량은 중국의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식 수치에 따르면 중국이 식량 배급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인구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 배급은 일반적으로 쌀과 밀만을 의미하지만 옥수수, 수수, 콩과 식물 같은 이런 기타 다양한 종류의 식량은 여전히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농촌개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국은 곡물 약
2,500만 톤을 포함해서 1억 3천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지난해 중국의 총 곡물 생산량은 6억 8천만 톤인데 반해서 곡물 수입은 1억 4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22년 중국 거시경제발전 포럼의 보고서는 현재 전체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식량 자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난 20년간 중국의 식량 안전 및 안보 수준, 즉 식량 자급률이 과거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안보 수준,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은 2000년 93.6%에서 현재 65.8%까지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내 식량 생산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농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식품농업 및 생물공학 교수인 카렌 망클은 중국은 2000년에 식량을 자급자족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농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도시개발,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등 식량 재배에서 다른 용도, 곧 공장 부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렌 망클은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학지 5%를 잃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미국, 캐나다, 호주라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 중에서 37.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식량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또 다른 전략적 관심사는 해상식품 무역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농업 전문가 제네비브 도넬론 메이는 말라카 해협과 파나마 운하를 식량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면서 이 중국이 특히 이 말라카 딜레마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더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미국의 힘에 의한 공급망 차단입니다. 지난해 미국 해군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서 미국은 전 세계 여러 해상 요충지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중국의 무기 작전 지역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이 이런 중요한 병목 지점에 접근하면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국민을 먹여 살 수 없다면 진정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의도만 깨끗하게 포기를 해버린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과욕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이 위태롭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